근데 뭐 5%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5% 만약 가면요, 이건 100% 오버슈팅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바로 피벗을 해야 돼요. 이거 내리거나. 그러면 우왕좌왕. 이것이 사실 세계 G1으로서 이게 할 일이냐. 예,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선거 끝나게 나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또 바이든 정책에 뭐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서 최양호 원장님은 뭐 그게 오히려 이 정반합이 돼서 균형을 가면서 주식시장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평가도 좀 하고, 중간선거 영향, 또 연준의 통화정책 이런 거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 파트에서는 할 텐데요. 네. 일단 바이든 정부의 현재까지의 그 경제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친환경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려고 법안도 뭐 이렇게 가다 뭐 누더기라서 이렇게도 통과하고 그걸 지금 중간선거에서 평가받는 건데요. 네네. 바이든 행정부 현재까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난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하면 물가 잡겠다는 거예요. 물가 잡겠다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한 거지 작년에는 물가 잡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랬잖아요. 네, 일시적이고 뭐 시간이 되면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적 미사여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이 또 선거까지 오니까 지금은 아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 대학교에 이제 자기가 학비 뭐 하면서 대출 받은 거 다 감면해 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야말로 부자 감세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다른 거예요. 몸이 달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쪽에 행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뭐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대우각성에서 선거가 끝나면 그간의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나갈 방향을 정하는 거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끝에는, 경제 정책 브레인들, 보좌관들의 경질설도 같이 물려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뭐 리스트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수세부대에 담듯이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정책은 이렇다 할 것보다 남은 2년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진짜 재조명하고 재분석해서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분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마디 물가 잡겠다는데 물가 잡는다는 게 재미난 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다가 약을 많이 먹여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낫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난 게 아니고 병 걸리기 전에 상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항상 뭐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열 떨어지면은 와 좋다 이러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떨어졌잖아요, 물가.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열이 떨어졌다 그러면 막 이제 박수 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4년 전의 경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4년을 우리가 캐치업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영향 분석을 분명히 할 것 같고, 뭐,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나 뭐, 당대표들 나와서 뭐, 경허히 국민의 의사를 수용한 뭐, 이러면서, 좀 정책적인 변화, 가지고 등등이 지금 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이제 공화당은 이제 기세 등등하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만약 뭐 하원을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되면 뭐 1번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하는 것이 자기네 먼저 1번이다. 그럼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주가 오르겠는데. 이거 뭐 오르는 거죠. 거기는 근데 지금 당근을 줬잖아요. 주려고 그러죠. 뭐 이 한시적인 유예를 해준다 뭐 등등.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뭐가 되지? 선거가 있어서 그전에는 좀 협의가 어때?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기다려봐. 기다려보고, 어. 지금, 워싱턴 DC 가면요, 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네. 다 지옥구 가서 지금 저걸 하기 때문에. 연준은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나 제롬 파월은 말씀 아까 잠깐 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은 뭐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에 그러다가 완전히 실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뭐 마치 폴 볼커 빙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데 물가는 또 못 잡고 있고. 물가는 한 번 실기하면, 예. 뭐, 2배, 3배 힘든 게 아니라 10배, 20배 힘들거든요. 예. 뭐, 사실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없잖아요. 다 올라가면 안 들어오고. 안 떨어지죠. 네. 네. 거기다가 그때 이제 사실 뭐에 홀린 게 뭐냐면 네. 실업률이 안 떨어져요. 그 맞아요. 나라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눈에 깍지가 씌는 거예요. 네. 실업이라 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실업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직장도 안 찾는 사람이 600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돌아오니까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만 하는데?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노동부에서 막 하고 우리는 지금 노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이거 금방 가요. 이 네. 또한 지나가리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기를 했고 거기다 이제 사실 걱정은요. 지금 뭐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올리면은 뭐 4%대 이제 가는데 네. 사실 4.75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근데 뭐 5%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5% 만약 가면요. 이건 100% 오버슈팅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바로 피벗을 해야 돼요. 이거 내리거나. 네. 그러면 우왕좌왕. 이것이 사실 세계 G1으로서 이게 할 일이냐. 이러면요. 지금 요번에 아주 실수한 것 중에 실수한 게 뭐냐면 네. 달러를 제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위에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쓰는, 그러니까 위에나로 사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번 달러를 쓰면 깨갱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가니까 위에나가 덕분에 시진핑이가 제일 바라고 있는 위에나의 국제화가 이만큼 나간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참 이 앞뒤 안 재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실력이죠, 실력. 그래서 바이든을 날린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